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이란은 공격에 나선 드론을 모두 격추해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동에서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진정되는 듯한 환율은 다시 급등했고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LA C10지구 그레이스 유와 캘리포니아 주하원 54지구 좌니 그리고 데이빗 김 연방하원 34지구 후보 한인타운을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도 되도록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해오던 한국 정부가 결국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모집 인원을 자율로 정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2025학년도에 한해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BS 이브닝 뉴스는 전 세계가 긴장했던 중동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란은 공격에 나선 드론을 모두 격추해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화 협의를 통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불빛이 번쩍합니다.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 인근에서 현지 시간 19일 새벽 불빛과 함께 강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기를 격추했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شنیده شد انفجار نبود شلیک سامانه‌های قدرتمند پدافند هوایی به شیء مشکوکی بود که هیچ گونه خسارت یا حادثه‌ای رو در پی نداشت. 이스파한은 엿새 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쏜 발사 원점 중 한 곳으로 특히 핵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ABC 방송은 미국 관리를 추가 인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란 영토 밖 이스라엘군 전투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offensive operations. What we're focused on is our work to de-escalate tensions, to de-escalate from any potential conflict.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더 이상 긴장 격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수직 상승했고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는 외신 속보가 뜨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20원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루 종일 출렁이던 환율은 9.3원 오른 1382.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이딴 구두 개입 효과가 중동 악재로 하루 만에 날아간 겁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 한때 3% 넘게 떨어지다 낙폭을 일부 만회해 1.6%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인 공습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이나 서방의 중재 노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 등으로 138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겼습니다. 환율 상승과 유가 강세는 물가 부담을 키워 금리 인하 시점을 점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G20 회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가가 90달러 위일지 아래일지가 제일 문제라며 통화 정책의 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의 추가적인 불안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뒤로 밀릴 가능성들이 예상이 되고요. 환율은 더욱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 우려를 더 자극하는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변동지수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알래스카 지역에 신규 석유, 천연가스 개발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지난해 3월 알래스카 북서부에 대형 유전 개발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한 지지층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내무부는 알래스카 지역의 국립 석유 보호구역 내 1,300만 에이커에 대한 새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부지 임대 등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북부 지역의 구리, 아연 매장지 등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340km 길이의 산업용 도로 건설에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알래스카의 경이로운 자연은 보호가 필요하며 나는 우리 행정부가 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화재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24년형 테슬라 사이버 트럭 3,87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속 페달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가속 페달 패드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내부 트림에 끼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유발해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충돌 사고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현재 생산 중인 차량에는 새 가속 페달 부품을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생산에 수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30일 처음으로 주문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조립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양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 10지구 그레이스유와 캘리포니아 주 하원 54지구 존이 그리고 데이빗 킴 연방 하원 34지구 후보 오는 11월 결선에 진출한 세 후보 모두 LA 한인타운 전체를 각자의 지역구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인타운을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가하는 강절도 범죄와 노숙자 문제는 물론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경제 상황까지 더구나 건강한 생활에 필수적인 공원과 녹지 공간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LA시 10지구 그레이스유와 캘리포니아 주하원 54지구 존이 그리고 데이빗 킴 연방하원 34지구 후보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3명 한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인타운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11월 열리는 결선에서 한인 후보들을 꼭 뽑아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에서 일이 안 되고 있는지 그레이스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다 같이 일을 해줄 사람이라고 파악하면서 저한테 더 큰 힘이 됐습니다. All this money, they increased all their budgets. But when it came to money that fights theft, property crime, they didn't increase that at all. They spent a lot of money on helicopters and more expensive things. And so it's a misalignment of needs, especially if you look around here in Koreatown. 한인 유권자 2만여 명이 포함된 연방하원 34지구와 18,000명이 있는 주하원 54지구, 그리고 만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는 LA시 10지구 모두 한인 표심이 결집하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방 하원의원 한인 후보, 주 하원의원 한인 후보, 시 한인 후보. 그래서 저희 3명이 모두 다 당선이 된다면은 저희 3명은 진짜 팔을 끼고 진짜 모든 것에 한인 커뮤니티에 올인을 할 겁니다. 한인타운 부흥과 민생 개선의 공동 목표를 내세운 3명의 한인 후보는 앞으로도 공동 유세 등을 통해 지원 협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절도 피해 금액이 $950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 47일 뒤집는 내용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 주도했습니다. 해당 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 7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미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단체 측은 더 이상 소매업체 절도를 지켜볼 수만 없다며 주민 발의안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모금했는데 때강도 범죄 피해를 겪은 타겟과 홈디포 등도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갤러리들에서는 갤러리마다 특색 있는 2인 작가전이 펼쳐집니다. 색다른 화법과 특유의 감각으로 표현한 설치 미술부터 회화까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거대한 캔버스와 자유로운 천사의 현상. 한국인의 정서가 스며든 서양화부터 평화를 추구하는 조각상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박태숙 작가와 김성일 작가의 2인전 형상을 넘어서입니다. 허무함과 기쁨 그리고 고마움 등 많은 감정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또 알록달록한 캔버스를 통해 관람객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품의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인생의 허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마움 같은 것도 들어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파이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선과 악이. 또 세상 쪽으로도 그렇고. 이 작품 제목이 가야금 소리예요. 장마비가 막 쏟아지는 그 여름에 듣는 가야금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렸고, 이번에는 소리가 그 기가 막힌 그 한국의 소리가 있는데 이거가 뭐를 하면은 뭐하고 같이 있으면 그 소리가 느껴질까. 그러니까 학이 날아가는 거를 그 율동이나 모양이나. 이번 전시회는 샤토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최됩니다. 다양한 소재와 패턴의 작품들이 벽면 가득 걸렸습니다. 김경애 작가와 데미안서 작가의 2인전 듀얼 커넥션입니다. 삶과 예술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막에 빗대어 한지와 잉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된 소재는 사막이고요. 또 사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또 사군자를 현대화한 식물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 살면서 정말 이민자로서 또 좀 광야 같은 건조한 이 지역에 사는 이 상황에서 정말 저한테는 사막이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 전시는 리앤리 갤러리에서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도난당한 U-Haul 트럭에서 발견된 사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고는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접수됐습니다. 한 주민이 거리에 있는 U-Haul 트럭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한 겁니다. 트럭은 LA 한인타운에서 남서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경찰관들은 트럭 뒤쪽에서 방수포에 쌓여있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살의 중년 남성으로 헨리 전이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U-Haul 트럭은 일주일 전쯤 도난당한 차량이며 남성이 어떻게, 왜 숨졌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 속 국정 쇄신책을 고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도 되도록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두 사람의 첫 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예고에 없던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 사실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훈 홍보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화 직후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축하 전화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남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대표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인 두 사람의 첫 회동을 위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날짜와 의제, 배석자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결국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늘리기로 한 정원보다 더 적게 뽑을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정하게 해달라는 일부 총장들의 제안을 2025학년도에 한해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자율 증원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빠르게 답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에 나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을 낸 6개 국립대학을 포함해 증원을 받은 전국 32개 의대에 2025학년도에 한해 정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 원칙은 그대로라면서도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재안을 처음 제시한 충북대, 경북대 등 6개 거점 국립대들은 절반만 모집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럴 경우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외 모든 대학이 동참한다면 최대 1,000명까지 조정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 입장은 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 양호봉 총장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수가 58명으로 소규모란 입장을 밝혀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상당수 다른 대학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정원 조정 가능성이 감지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에 가까운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병원의 임상 교수님들하고 의과대학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오히려 2,000명 증원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며 여전히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의사회 총회에 함께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회장 당선인. 두 사람 모두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 방침엔 변함없다며 정부가 허용한 증원 조정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기존의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고요. 선명주의였다고 해서 너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의료계를 되게 배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걸로는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전공의들의 다수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2,000명을 뽑을 수도 있고 이 숫자에 저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도 이제 와서 줄인다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고 증원 자율 조정을 건의했던 비수도권 거점대학에서조차 총장과 의대 교수 간 입장 차가 여전했습니다. 왜 의과대학이랑 상의를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에 반대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도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둔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강령한 의료계가 화답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른 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내용 브리핑이 독소 조항이란 국민의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 그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수사팀원이 한동훈이었어요. 그때 정기적으로 브리핑 다 했어요. 똑같은 조문이 그게 무슨 독소조항입니까? 4.19 혁명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가 총선 뒤 처음 인사를 나눈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공조에 나선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오는 23일 정무위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강공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거야가 주도할 22대 국회 예고편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넘게 총선 참패 원인과 당 수습 방향을 논의했는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9일 만에 국민의힘 낙선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총선 참패 뒤 당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험지 1색이 된 수도권 중심으로 당의 체질을 개편하자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영남의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혁신 이런 정도로 당이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 용산 책임론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했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라 최전방 민심을 들은 낙선자를 먼저 만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낙동강 벨트로 옮겨갔다 낙선한 조혜진 의원은 탄핵 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마음 비우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주류인 영남권에선 불쾌감이 표출됐습니다. 영남에 우리 기반이 두터운 걸 가지고 그걸 마치 총선 패배의 책임인 양 탓하는 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실무형과 혁신형 중 어떤 성격으로 꾸릴지 의견을 22일 당선인 2차 총회에서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장 자리로 눈을 돌린 중진 의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국회의장 자리는 원내 일당 최다선 의원이 맡아온 만큼 육선인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이번에는 5선 의원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끌며 원톱 입지를 굳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8월 전당대회 추대를 통한 연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계속 있는 게 그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좋다. 우리 당의 유력한 대통령 주자가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맞다. 당대표 경쟁이 시들해지면서 다선 중진들은 국회의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혁신의장을 내건 6선 추미애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장들이 협치를 이유로 개혁 입법에 주저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좌고우면하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그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 역시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은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개혁 입법들과 민생 입법들을 완수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 5선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누구도 유연하고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유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실력과 정치력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의장이 필요합니다. 2년 임기의 국회의장은 당 내부 경선을 거쳐 올라온 후보에 대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의 표를 얻으면 당선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유한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검찰은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청사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성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법정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다친다는 말과 함께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했는데,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은 어제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추가 반박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개져 한참 진정되고 난 뒤 구치소로 기소했다는 애초 주장이 2주 뒤엔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무언가를 따라줘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바뀌었던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검사실한 진술 녹화실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교도관은 시야 확보가 안 돼 음주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달리 밖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 글렌뷰 지점이 예금고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미은행 바니리 행장은 지난 2016년 10월 오픈한 지 7년 반 만에 예금고가 2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고객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 거둔 성과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커뮤니티 은행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미시시피주 옥스포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국제천연물 과학회에서 홍삼 효능과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홍삼은 특이 반응 없는 안전한 식품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중추신경계 조절을 통해 학습과 기억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퀸즈에 거주하는 정모 씨가 지난 2월 19일 밤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스콧 애비뉴 인근에서 40대 남성의 머리 등을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지난 3월 4일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보건국이 베트남산 치질 연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돼 개인들이 판매하는 치질 연고인 카우보이 트리 게이타우다우에 4%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납부하라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지난주 북미에서 7년 만에 달이 해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관측됐는데요. 개기일식 이후엔 또 이런 현상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불덩어리가 등장하더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나처럼 환해지는 모습이 신기한데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포착된 유성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이었지만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덩어리를 본 주민들의 신고가 폭주했고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불과 몇 초 남짓한 장면이었지만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의 일부 지역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성의 조각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뽐내는 남성. 혹시 몇 살일까 짐작하실까요? 브라질에 사는 이 남성은 놀랍게도 1967년생, 올해로 57세라고 합니다.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외모만큼은 20대 청년 못지않은데요. 실제 공항에서 여권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믿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동안 비법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수술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그는 균형 잡힌 식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 운동과 피부 관리라는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건강 관리에 과중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물열차가 진입하는 것에 맞춰 차단기가 내려왔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이를 뚫고 달리는 열차로 몸을 날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를 본 직원의 몸짓이 더 빨랐는데요. 남성을 잡고 끌어내 열차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잠시 후 다른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남성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배회하며 화물열차 통과 시간까지 기다렸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철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남성을 막은 직원은 철도회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고도 의젓하게 버텨내는 경찰견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경찰이 피 흘리는 개를 안고 황급히 뛰고 있습니다. 벌써 축 늘어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미국 라스베거스의 경찰견입니다.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고 말았는데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이 워낙 심해 더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자 결국 경찰은 도로를 폐쇄한 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경찰견을 이송했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다행히 경찰견은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극적으로 다시 경찰의 든든한 동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카메라 각도의 마법인 걸까요? 다리가 정말 길어도 너무 길죠? 다리 길이가 무려 134cm나 되는 미국의 20대 여성입니다. 키가 208cm라니까 다리 길이가 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다리가 긴 여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일상의 고충을 토로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청바지 하나 갖고 싶어도 매번 맞춤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연애 또한 쉽지 않다며 세계 기록은 더 이상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엔 영국 맨체스터의 주택가입니다. 아이가 마당에 나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잘 놀다가 멈춰서서는 우두커니 위를 쳐다봅니다. 왜 그러나 싶은데 자전거에서 내려 자리를 옮긴 순간 갑자기 거대한 컨테이너가 마당을 덮칩니다. 조금만 늦게 피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알고 보니 이날 이 지역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강풍이 심했다는데요. 바람의 균형을 잃은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남가주 지역에 모처럼 맑은 주말이 예보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9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